네, 오늘은 연금저축 계좌 이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금저축 계좌 이전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전 제도를 이용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내가 하던 금융자산을 더 잘 이렇게 불릴 수가 있고 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연금저축 계좌는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연말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소득공제라고 그랬고요. 이제 지금은 세액공제인데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일 많죠. 그럼 이런 연금저축계좌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 신탁, 그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신탁으로 했는지 펀드를 했는지 보험을 했는지를 가장 쉽게 알려면은요. 연금 신탁은 이제 은행에서 판매를 하고요. 연금 저축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주로 판매합니다. 지금은 이제 은행도 판매를 하지만은 어쨌든 가장 많이 증권사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요. 보험은 아시겠지만 이제 보험 설계사 통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많이 가입한 거는 연금저축 보험이고요. 두 번째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연금저축 신탁이고 가장 적게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설계사를 만나기 때문에 쉽게 가입하는 게 연금저축 보험이죠. 그리고 은행에 갔다가 연금 신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이 세 가지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이 연금저축 펀드 이거를 통틀어서 개인 연금 저축 계좌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이 상품을 가입하는 것 중에 개인들이 가장 크게 염두를 두는 거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은퇴 준비도 하시면서 그게 가장 많습니다. 그럼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냐? 지금은 이제 조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연봉 5,500만 원 이상 되신 분들하고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는데 그 이제 연말정산 한도는 있습니다. 이제 최고 400만 원까지가 한도인데 5,50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적게는 39만 6천 원, 그리고 평범한 분들은 이제 52만 8천 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소득세법 개정 때문에 그렇고요. 5,500 미만 이하자들은 최고 66만 원까지 환급받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꼭 반드시 이용하시면 좋은 상품이고요. 또 이 IRP까지 이런 개인연금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 있는데 이것까지 추가로 하시면은 약 92만 4천 원 정도까지를 추가로 연말정산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직장인들 이렇게 UR처럼 그 세금을 타 국가한테 내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이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했지만은 이 연금저축 계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 신탁, 연금 펀드, 연금 저축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기 적금보다 못한 연금 저축. 여기서 연금 저축은 뭐냐면요. 연금 저축 보험입니다. 근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냐면은 그 연금 저축 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이 그 사업비라는 제도가 무시 못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제로 이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이제 고객들을 도와주는데 10년, 15년을 부르신 고객들을 제가 만나는데도 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의 10년 수익률이 거의 0.1%, 0.2%가 될까 말까 거의 0%입니까? 물가 상승률을 뭐 생각하진 않았지만은
거의 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에 가입을 할 때는 이 가입 설계서상 내용을 보시고 아, 이렇게 이자도 붙으면서 내가 세액공제도 받는구나 해서 가입을 실제로 했지만은 실제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해지환급률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보는데 이게 10년, 20년은 버도 이게 이자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냥 세액공제만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고객들이 잘 모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콜센터를 통해서 이런 상품의 내용들을 알려드리면 굉장히 놀랍니다. 근데 연금저축보험만 이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같은 내용이지만 연금저축보험 관련 기사인데 사업비 떼고는 빈깡통, 사업비 이렇다. 실제 뭐 이게 예전 기사인데 뭐 실제 수익률은 연 3.4%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신문 기사상의 내용이고요. 실제 현실은 거의 1%, 뭐 거의 0%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로 상담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연금저축보험만 이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연금 신탁 관련된 기사입니다. 적금만도 못한 신탁형 개인연금 저축. 이제 이 신탁 상품은 이제 은행에서 판매를 했는데 현재는 판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가입을 해놨는데 얘도 뭐 몇 년 지나면 이렇게 이자가 많이 붙는다고 가입 설계서를 받으셨지만은 실제 거의 얘도 개인연금보험이랑 똑같이 사업비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자가 거의 안 나옵니다. 10년 부으셨어도요. 요것도 제가 10한 2년 정도 가입하신 분들 한 3분을 만나서 이 내용을 실제로 알려드리고 또 콜센터와 고객센터를 통해서 실제 이분들 고객들의 자산이 얼마나 이자가 붙었는지를 계산해 드리면은 이 기사가 맞다는 걸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굉장히 놀라들 하시죠. 아, 정말로 이렇구나. 이런 줄 모르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기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연금저축 계좌 이전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연금저축 계좌 상품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보험 쪽에 있는 상품이 있고 신탁 쪽에 있는 상품이 있고 또 이렇게 투자 형태로 주로 하는 이제 펀드 상품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감원들이 자료를 쭉 보니까 10년간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보험 상품들을 이렇게 수익률이 나고 있고 펀드도 이렇게 난다고 이제 실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꾸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가 낮다. 개인연금 보험이나 연금 신탁보다 이런 기사들도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금감원 리포트에서도 당연히 안정성은 보험사가 최고죠. 왜냐면 공시율로 하기 때문에. 물론 연금 신탁도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왜냐면 국공채를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안전한데 국공채보다는 더 안전한 건 사실은 공시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수익률은 펀드가 크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은 어, 연금저축 보험이나 연금 신탁을 연금 펀드로 이렇게 바꾸는 거를 연금저축 이전 제도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여러 기사, 두 가지 기사들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펀드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특히 젊은 분들은 이 펀드 상품으로 하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왜냐면 그 대부분 연금저축 계좌는 내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게 당장 1, 2년 받을 게 아니라 내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내내 받다가 나중에 은퇴할 때 그 돈을 이제 일반적으로 은퇴 자금으로 이렇게 연금 형식으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되고 장기 저축이 된다는 뜻인데 그럴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젊은 분들일수록
펀드 형식 또 주식형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나이도 있고 또 나는 투자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무섭고 또 투자를 해봐서 또 손실 경험이 너무 많아서 나는 이 연금저축 계좌마저는 나는 세액공제가 목표지 크게 수익률을 두고 나는 염두에 두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에서 채권을 활용을 하시면은 한 2% 정도가 아주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사업비를 훨씬 덜 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내가 장기로 저축해서 내가 부은 돈을 불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활용하시는 거는 조금 고려해 볼 만하다. 내가 연금 신탁을 하고 있는지, 연금저축 보험을 하고 있는지, 또는 연금 펀드를 하고 있는지 이게 잘 모르십니다. 실제로 제가 증권사나 보험사나 그 신탁사를 이제 같이 함께 동행을 하거나 또 콜센터를 통해서 알아봐서 하시면 내가 무엇이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시고요. 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연말정산할 때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월 달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전년도권을 제가 한 5장 정도 한 세트인데 그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기관에 신탁을 했는지 보험을 했는지 펀드를 했는지가 그 기관명까지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명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런 연금저축 이전 제도가 있다는 거를 혹시 모르셨으면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셔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더 많이 불릴 수도 있고요. 혹은 더 안정적이면서도 사업비를 더 적게 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의 돈을 더 잘 불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너무나 쉽고 또 너무나 간편하게 지금 제도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제가 이 연금저축 이전 제도 활용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이 또 관리 받으시면 좋으냐면은 내가 연금 펀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펀드라는 거는 이제 투자거든요. 대부분 주식형 펀드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펀드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를 또 고객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이 펀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게 수익률이 잘 나고 있는지를 왜냐하면은 연금 펀드는 이 엄브렐러 제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100가지 정도의 주식과 채권을 내가 선택했다가 바꿨다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들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내가 A라는 펀드를 최초에 선택했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년 뒤에 이 펀드가 안 좋았다 그러면 C 펀드, D 펀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역시 이 연금 저축 이전 제도를 활용하시면은 이제 좀 더 내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려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이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